네, 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어제장 복귀하고 오셨습니다. 산타 랠리 이후에 찾아온 까치 쇼크라고도 합니다. 코스피 7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따른 장 막판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피가 2,540에 마쳤는데요. 반면 코스닥 기술 성장주 쪽으로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하루 만에 다시 반등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물가 지수 CPI 불확실성이 거친 날인데요. 오늘장 어떤 흐름 나올지 시장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영업이사 어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저희 이슈들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도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이재용 회장이 6G 현장을 찾았습니다. 6G에 대한 선제적인 R&D, 흔들림 없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정말 담비 같은 이 시장의 관심을 통신 장비 섹터 받았는데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통신 장비 업종 자체가 크게 상승한 게 참 오랜만이다라고 보시는데 네. 지난 사실 작년 9월 정도쯤에 한번 동반 상승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바닥을 찍고 조금 반등하는 수준에서 끝쳤는데 이번에는 또 올라갔을 까 일단 기대감은 뭐 볼 수가 있는데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G 관련해서 연초부터 그런 연구소를 찾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동력이었지만 그리고 여기에 뭐 제사 이동통신 관련해서 신규 투자 기대감도 약간은 좀 접목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재용 회장이 사실 연초에 이렇게 통신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첫 번째 일은 아니고 한 5년 전에 2019년도 1월 달에도 삼성의 그 삼성전자 수원 공장에서 5G 그 장비 생산 라인 가동 시기에 좀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019년도 3월 달부터 5G 장비주가 뭐 엄청 상승했는데 대표적으로 KMW가 그때부터 7개월 동안 무려 7배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삼성전자가 어떤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를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재용 회장이 이제 6G의 선제적 투자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사실 6G가 기능적으로 본다면 5G 대비로 속도는 거의 5배. 그리고 이제 반응 속도가 이제 10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일상화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로봇, 확장 현실 속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기술로 크게 성장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용화 시기는 아마 2030년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어떤 트렌드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테마성 순환매가 아주 빠르게 돌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5G라든지 6G 관련 통신 장비주들도 이러한 것에 좀 더 동참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또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수급이 상당히 좀 비어 있는 점이 좀 상당히 좀 관건이었지 않나라고 보는데 사실 2020년 고점 이후에 통신양배 업체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반등다운 반등 없이 쭉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장인데 KMW 같은 경우는 85% 하락한 상태이고요. 현재도 에이스테크는 무려 93% 하락한 상황이라서 크지 않은 매수세도 좀 쉽게 상승이 나타난 하루였다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2019년에 이 데자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2030년에 상용화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시계열을 좀 길게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시장은 또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통신 장비주들 지금 올해 어떤 상승에 대해서는 어떤 뷰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이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인 거고 이 6G 그리고 5G 보면 그때 이후에는 또 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니까 시세 나고 나면
엄청난 또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점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이 공교롭게도 이 금리 인하 시기에 맞닥뜨려서 성장이 다소 나오는 업종이 없었다라는, 그리고 시장 자체가 반도체는 뭐 거의 좋았지만 지수는 보시면 거의 보합권이었습니다. 이게 등날 거듭하면서. 그러면서 그나마 약간 안정적이고,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 아니면 5G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세가 분출했는데, 뭐 데자뷰라고 하면 데자뷰고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뭐 실적이 나오는 기업으로 봐야겠지만, 이게 계속적인 성장, 다른 기업들만큼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는 뚜껑이 열렸다고 표현을 치는데, 그 정도의 성장에 대한 거는 조금은 의심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주도 섹터가 숨고르기 하는 상황에서 테마의 순환매가 나왔을 때의 상승 정도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숫자가 나오는 기업을 이제 봐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통신 장비 업종 내에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네. 적자가 수년간 지속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KMW도 그렇고 좀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3월 달에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 특히 연속적인 적자가 나오는 기업은 조금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현재 흑자를 보이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저는 애널리스트가 좀 커버하면서 향후의 큰 그림을 조금 제시해주는 종목이 좀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사실 일부 편입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4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편입하는 전략이 이제 크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 관련 종목으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솔리드라는 종목이 사실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대장주였던 KMW도 사실 과거 대장주로서의 면목이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기술적으로라도 바닥권 대량 거래에 조금씩 양봉이 나오는 날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 리스트에는 좀 넣을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속 적자 기업들이 지금 많은 만큼 주의가 좀 필요하고, 애널리스트 커버 종목들을 좀 보자 말씀 주셨고요. 솔리드, KMW 정도를 말씀 주셨네요. 저희 개장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이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신고가 도장 깨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거래일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총이 이제 글로벌 5위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볼까요? 엔비디아 좀 앞으로도 지금 현재 지금 종가가 548달러로 네,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CES 2024에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세 개의 어떤 모델을 좀 뭐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좀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주가가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언제 떨어지냐 이것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주가 고평가 논할 때 보통 밸류에이션 수준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트레일링 PER, 그러니까 과거 10개월 대비로는 한 PER이 한 71배 정도 돼서 높구나라고 생각을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주로 보는 포워드 PER은 27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S&P 평균이 지금 21배 정도라서 그거보다 높지만, 지금 분기 이익이 계속적으로 고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치고는 그렇게 높지는 않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엔비디아 관련주와도 좀 비교해봐도 대표적으로 지금 한미 반도체가 관련해서 상당히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한미 반도체 포워드 PER이 지금 50배입니다.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이 엔비디아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이익 전망치가 꾸준하게 쭉 상향 조정된다면 여기서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월가 전문가들 중에서도 뭐 여기서 2배 정도 더 상승해서 시가총액이 뭐 1위도 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조금 더 상승했다는 거에
거를 염두에 두신 투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언제 하락하나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일단 뭐 과거 경험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하기 위해서는 일단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하거나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발표 뒤에 가지는 컨버스 콜에서 이제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데 여기서도 기대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가이던스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조금 이렇게 미스하는 조금 그냥 기대 충족을 못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조정 흐름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런 그래픽 카드의 수요가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사실 현재 그 실적이라든지 전망에 크게 변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뭐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뉴스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걸 본다면 네. 향후 엔비디아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만으로도 국내 기업들 주가에는 약간 긍정적인 분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승 팀장님은 그동안 엔비디아 관련주를 자꾸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엔비디아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좀 적중한 말씀이 아닌가 지금 뭐 워낙에 잘 사상 최고치를 써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 반도체 뭐 업섹터 전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 동반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엔비디아 주가의 앞으로의 그 전망에 대해서 모두가 촉각을 곤두를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좀 뭐 일단 전망 좀 엔비디아 부탁드릴게요. 사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최근에 내고는 있지만 지난 7월부터 올해 초까지 보면 횡보였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숨고르기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PER이 24배, 뭐 21배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싼 영역에 있다. 그로스에 비해서 싼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기업보다 사실은 저평가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 수혜주를 찾는데 엔비디아 수혜주가 엔비디아보다 비싸다. 이러면 엔비디아를 사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굉장히 큰 칩메이커 SK 하이닉스 정도가 같이 이제 가는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종가가 548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600달러 이상, 뭐 많게는 1000달러까지 주당 1000달러까지 평균 보고 있는 800달러 보더라고요. 네, 네, 월가에서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월가의 컨센서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개장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K배터리 비중국 시장, 중국 외 시장에서도 한국의 배터리사 배터리 점유율을 뺏겼다, 중국 업체에 뺏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소식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1월에서 11월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K배터리 50% 이하로 좀 떨어지고 있나 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같은 그 중국 배터리사들의 어떤 LFP를 내세운 저가 배터리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점유율을 좀 뺏겼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 내용인데요. 사실 중국을 포함해서라도 배터리 관련 점유율은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조금 트렌드가 이제 조금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에서도 모델 Y, 뭐 3를 비롯해서 BMW라든지 아니면 벤츠, 볼보 메이저 완성차 업체들이 CATL이라는 중국 업체의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국내 현대차 그룹에서도 신형 코나와 레이 전기차 모델에 CATL 그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생산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생산 및 판매 가격 하락의 목적의 중국산 배터리 채용이 지금 뭐 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성장세는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만 점유율 자체가 좀 뺏기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Q에 대한 그런 부진한 것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전기차 수요 자체도 지금은 약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결국 실적의 부진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과 관련해서 이미 실적을 발표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신다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뭐 한 42% 증가한 영업이익이 3,300억대를 발표를 했지만 직전 분기로만 본다면 오히려 53% 감소를 했고요. 또 영업이익 내 안에서는 미국 세계 공제인 AMPC가 한 2,50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외하면 실제로 영업이익은 800억 원대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도 이렇게 실적이 감소했는데 소재 부분에서는 또 실적 성장세 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점유율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K배터리사의 좀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LG 엔솔 실적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좀 우려되고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체크리스트들 이슈 챙겨주신 김영재 이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